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좋은 안경사를 만나면 분명히 눈이 좋아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안 수술을 해버리신 분 있었지 않습니까? 영상을 찍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너무 속상했던 게 이분의 수정체를 이제 따독이면서 서서히 건시도수가 나이가 듦에 따라 조금씩 내려오고 가입도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누진다 초점 렌즈를 잘 써서 점점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이분도 예전에 저에게 안경을 하시고 중간에 또 다른 데 가시고 뭐 이렇게 하셨지만 이제 먼 길 돌아서 고향에 다시 온 느낌으로 다시 케어를 잘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수술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참 속상했죠. 수정체 하나가 얼마나 할까요? 나의 타고난 이 수정체가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각막이 인조 각막이 없기 때문에 각막 이식 대기했다가 이식 받을 수 있게 되면 가서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와서 수술을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각막 이식을 받는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수정체는 얼마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1억도 넘을 것 같습니다. 보험이 된다고 해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노안 수술까지 같이 하면 된다, 보험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보험 넣어둔 거는 있고 그냥 노안 수술 해버리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들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반 정도만 내가 부담하면 되거든요. 아무 수술을 해도 다 다르겠지만 몇백만 원 내면 됩니다. 뭐 몇천만 원 내가지고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정도는 충분히 내가 부담할 수 있다. 그 정도 부담해야지. 그래서 부자들은 보험 안 넣지 않습니까? 보험을 100만 원씩 넣는 분도 계세요. 그러지 말고 대빚을 내가지고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에 대한 이자 100만 원씩 내라는 거죠. 그러면 시세 차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걸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비 충당 얼마든지 한다니까요. 차라리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버리든지 건물을 사버리지 뭐하러 보험을 넣냐고요. 물론 보험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보험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 보험을 넣다 보니까 그 보험 써먹을 생각에 그냥 수술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천연 수정체 가격이 도대체 얼마겠습니까? 저는 수억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그냥 빼내버린다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백내장 수술 말고 생내장 수술이란 말이 있죠. 그거는 생내장 수술을 받은 거죠. 백내장 아닌데 그냥 빼버린 거예요. 눈이 나빠지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나름 머리를 막 굴리세요. 이리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막 하시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 검안사가 나랑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검안사에게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검안사가 나에게 좀 잘해준 것 같은데 다른 데 가면 더 잘해 주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가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할리를 타는데 할리를 타다 보면 혼다 골드윙이 타고 싶고 혼다를 타다 보면 BMW를 타고 싶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역시 나는 할리가 좋다 하고 할리로 오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다 이해는 하지만 눈과 관련된 거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의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저 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먹으면 바로 낫더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는 갔는데 아무리 입원하고 해도 다시 재발하고 낫지가 않아. 하지만 여기는 입원 안 해도 스무스하게 약을 타서 하는데 감기가 바로 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검안사, 안경사 했는데 편하고 괜찮다라고 한다면 고착해서 꾸준히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배낭여행을 할 때 돌아와야 될 때가 돼요. 선물들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줘야 되니까. 가죽으로 만든 팔찌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쁘다, 가격도 괜찮아, 이걸 한 10개 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좀 지나면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안 사는 거예요. 한두 개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를 가는데 그거보다 더 괜찮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물은 사야 되겠는데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면세점에서 줄 같은 거 비싼 거 사게 되는 겁니다. 가죽 공예품 이런 거는 싼데 싸게 먹히고 싸게 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배낭여행 하면서 깨달은 게 있죠.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최상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 여자를 만났는데 괜찮네, 이 정도면 괜찮네, 이 정도면 적당히 예쁘고 이 정도면 적당히 성격도 좋고 키도 적당하고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최상의 여자예요. 자기에게. 여자도 남자를 봤는데 키도 적당하고 어디 데리고 갔을 때 친구들 보여줬을 때 창피할 얼굴도 아니고 차도 외제차는 아니어도 적당하게 국산차 괜찮은 차 타고 괜찮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최상의 남자예요. 그러면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유한해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결혼 정년기라는 거는 더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한정돼 있어요. 그 한정
한정된 수 중에서 어떤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현실에서는 최상의 것입니다. 이 안경사, 이 금환사가 괜찮네, 뭐 안경이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안경사, 그 금환사가 최상의 안경사, 금환사인 겁니다. 전국에 2만 개가 넘는 안경원들 다 다녀볼 겁니까? 다 다녀볼 수가 없죠. 블로그 같은 거 막 찾아봐도 다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막 글 써놨죠. 그 글 써놓은 내용이 정말 뭘 의미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책에서 짜깁기 해가지고 막 올려놓습니다. 심지어는 막 전문 업체한테 글 맡기고 돈 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상대를 해보고 거래를 해보고 그 사람이 만들어준 안경을 써봐야 내가 아는 겁니다. 누구 말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가족 중에 누가 좋다 하더라도 나는 안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안경사, 금환사라면 고착하셔야 됩니다. 딴 데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옮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 이분은 눈을 버리겠구나 생각이 딱 들거든요. 어김없습니다. 바로 버립니다. 이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딴 데 막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겨우 저에게 다시 오셔서 제가 좋게, 수정체를 좋게 케어를 해드리려고, 보드랍게 이렇게 케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좋아지는 거죠. 점점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개념으로도 좋아지는 거고, 실제로도 한도 수술 빠지게 할 수 있는 거죠. 안과가 또 괜찮다더라 하면서 가서 수술해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게 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도수를 알려달라고 했던 모녀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저에게 한번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왔어요. 그 사이에 다른 데 가고 또 뭐 렌즈 끼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난시가 200이었는데 2014년도는 작년에 왔을 때 350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돌고 돌아서 이제 저에게 왔는데 여전히 저의 진가를 모르고 도수를 알려달라, 다른 데서 했는데 안 맞으니까 또 이 렌즈를 넣어달라 막 이러면서 또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괜찮다 싶으면 이게 최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착하지를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눈이 나빠지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종목,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에 올인하자라고 생각하고 모아가는 전략을 쓰는 사람은 IMF 이후에 사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고객분이 여성분이신데 계속 돈 날 때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1000%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노후 대비로 그냥 계속 사 모은다. 이 종목이 좋다 그러면은 그거에 고착하는 분들이 오히려 돈을 벌지, 막 연구를 해가지고 단타하고 막 별의별 짓을 해도 돈 못 벌고 오히려 잃게 되는 거죠. 이분이 눈이 나빠지겠다, 좋아지겠다 라는 걸 딱 보면 압니다. 그 사람 성향을 보면 아, 이 사람은 나빠지겠다 라는 걸 바로 아는 거죠. 결론은 내가 A급 금환사예요. 내가 정말 최고의 안경사인데 이런 나를 몰라보고 나를 좀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은 뒤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눈과 관련해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 이 사람 뒤끝이 안 좋겠다 하면은 어김없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뭐 부도가 난다든지. 그래서 왜 그럴까? 아, 나를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나 보다, 아니면 신이 나를 보호해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보편타당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누구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제 지금 영상으로 제 얼굴을 보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걸 들어보시겠지만 그냥 보편사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좀 강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뒤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사람을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의 뒤끝이 좋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뒤끝이 안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기 때문에 맞서 싸우려고 안 합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 너의 뒤끝이 안 좋겠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고객이라면, 환자적 고객이라면 눈과 관련해서 뒤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는데도 몰라본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좋은 금환사, 안경사를 만나면 분명히 눈이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정말 좋은 안경사, 좋은 금환사를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괜찮다 싶으면 이 사람이 최상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착하는 그런 스타일이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